내가 회사의 대표야. 조금 성공했어. 기분 좀 내고 싶어. 근데 S클래스 너무한 것 같아. 그럴 때 한번 S90 고려해 보시는 거 너무 좋은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좋은 차 사시면 돼요. S90 좋은 차입니다. 시간이 소중한 우리를 위한 취향 공동체 더파크 정성입니다. 가끔 저 사람이 리더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주로 보면 겉으로는 굉장히 강해 보이는데 뭔가 1대1로 만났을 때는 묘하게 부드러운 점이 보이는 그런 캐릭터인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오늘 만나보실 차가 바로 그런 성격을 가진 자동차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볼보 S90 B6 인스크립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북유럽 감성을 얘기할 때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흔히 한 가지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스칸디나비안 감성이라고 얘기했을 때 가구, 되게 심플한 인테리어, 편안한 거, 이런 거. 근데 사실 북유럽, 스웨덴은 바이킹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전사의 나라입니다. 강력한 단호함이 있는 나라란 말이에요. S90에서 느껴지는 건 바로 그런 이미지예요. 외관에서 느껴지는 건. 왜냐하면 S90은 세단의 기함입니다, 여러분. 볼보가 만든 세단 S60, 90 있잖아요. 기함이기 때문에 이런 선 있죠? 굉장히 직각에 가까운 선들이 되게 재미있게 녹아있어요, 보면. 물론 라디에이터 그릴에 보면 아이언 마크가 있고, 그리고 그릴을 변주하는 그것도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모델마다. S60은 다이나믹하고 S90은 굉장히 품위가 있으면서도 날카롭게 세련되고 강력한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토르의 망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모델별로 변주되는 느낌을 보시면 볼보가 S90에는 이런 느낌을 주고 싶었구나, 이거 시각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판단하실 수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선은 보닛에 잡혀있는 이 라인인데요. 이 라인이 뭐 선 하나 이런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여기서 둘러치고 옆면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옆면을 보는 게 이 차는 굉장히 즐겁습니다. 제가 옆면 보는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외로 많은 자동차들의 성격이 얼굴이나 엉덩이에 많이 들어가 있죠. 요소가 많으니까요. 뭐 헤드램프도 있고 뭐 리어램프도 있으니까 뭐 강조할 수 있는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옆모습이 어떤 브랜드가 절제를 알고 있는가, 어떤 브랜드가 자기의 디자인 언어를 가장 효율적으로 드러내는가를 되게 재미있게 판단할 수 있는 면이에요. 아까 이어진 그 선이 여기에서 딱 하나만 있습니다. S90은 제가 그게 너무 좋아요. 날카로운 선이에요. 꽤나 음영이 잘 잡히는 선이고, 이 담백함 그리고 날카로움, 세련됨 이런 게 이 선에 다 녹아 있어요. 그리고 S90은 몇 년 전부터 롱 휠베이스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휠베이스가 앞바퀴와 뒷바퀴 사이의 거리가 3090mm예요. 굉장히 깁니다. 원래보다는 12cm가 길어요. 그래서 안에서 보시면 이만큼이 있어요. 살짝 보여드릴게요. 인테리어 할 때 더 자세히 보여드리겠지만 뒷좌석이 얼마나 호사스러운지, 공간이라는 게 사람한테 어느 정도의 여유를 주는지가 이 뒷모습에서 다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선이 그대로 리어 램프까지 가면 자연스럽게 리어 스포일러랑 이어지죠. 이것도 참 좋습니다. 여기에는 각이 있고, 이 각을 그대로 따라서 이 볼보 리어 램프의 역시 시그니처 디자인이죠. S90에는 이런 식으로 변주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몇 가지 층이 있는 것 같은데요. 수평선이 여러 개가 있어서 역시 되게 평온하고 단호하고 뭐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이 S90이 왜 여러 가지 드라마에서, 요즘에 뭐 마인에서 효원그룹 둘째 며느리의 차가 S90이죠, 여러분. 그리고 손흥민의 차로도 굉장히 유명한데, 어쨌든 그런 이미지와 S90이 왜 그렇게 잘 어울리는지. 분명히 S90보다 더 비싼 세단이 있고 비싼 기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왜 볼보의 S90에는 이런 이미지가 있는지 익스테리어에서 아주 잘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S90 이번에 시승하면서 딱 그걸 느꼈어요. 요즘에 나오고 있는 볼보 모델들은 어쩌면 이대로 클래식이 될 수도 있겠구나. 왜냐하면 지금 내연기관에서 점점 넘어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볼보는 2030년이 되면 이제 전기차만 나올 거예요. 이미 한국에도 디젤은 이제 안 팔잖아요. 올해부터는 가솔린이랑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랑 지금 마일드 하이브리드 이렇게 팔고 있는데, 지금 이 차에서 누릴 수 있는 게 너무 풍요로워요. 일단 S90 B6 인스크립션 오늘 시승하고 있는 차에서는 운전석에 타자마자 아마 이 공간감 때문에
조금 당황하실 수도 있어요. 여기가 넓어요, 굉장히. 그리고 공간감을 표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숄더 라인이죠. 밖에서 보면 여기가 꽤 높아요. 그리고 이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평하고 높기 때문에 내가 정확히 어떤 공간 안에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런 느낌이 드는 차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공간이 크다고 해서 이런 느낌이 드는 것도 아니에요. 볼보에서 유난히 이 차는 어떤 공간이다 라는 느낌이 듭니다. 뭐 현대자동차 아이오닉5 같은 거 만들면서 이제 레이아웃이 바뀌니까 엔진 없고 배터리 밑에 깔리고 리빙 스페이스로서의 뭔가를 되게 강조하는 분위기잖아요. 하지만 아직 제대로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볼보는 이미 이 레이아웃에서 여러 가지 감성적인 그리고 기술적인 측면을 가지고 그런 느낌을 너무 풍요롭게 제공을 하고 있어요. 일단 손에 닿는, 피부에 닿는 모든 재질들이 다 너무 고급스럽습니다. 이 나파 가죽도 그렇고요. 나무도 인테리어마다, 모델마다 사실은 이 나무랑 가죽이랑 금속을 쓰는 언어가 달라요. S90은 브랜드의 기함 세단이기 때문에 제일 절제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사실 자체는 그렇게 새롭진 않아요. 오랫동안 우리가 봐왔던, 사진에서 봐왔던 그런 레이아웃이에요. 하지만 이 이상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센터 터널도 보면 이렇게 가다가 뒷좌석으로 가면서 살짝 내려가고 거기에서 또 송풍구가 있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그걸 뒤에서 보는 감각도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롱힐 베이스이기 때문에 B필러 부분이 이렇게 두껍고요. 그거를 뒷좌석에 앉으면 만끽할 수 있는 거죠.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가족들과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그리고 정확하게 이 차는 의전을 위한 차다. 의전을 위한 차라는 그 요소들이 운전석에도 있고 뒷좌석에도, 상석에도 있습니다. 운전석에서는 상석의 선쉐이드를 컨트롤할 수 있어요.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상석에서는 파노라믹 선루프에 조작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뭐 그거는 정확히 이 차가 의전을 위한 차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S90 인스크립션 시승하면서 여러분, 이거는 정말 빼놓을 수가 없어요. 바우엘스 윌킨스 오디오 시스템 들어가 있잖아요. 이 시스템 때문에 지금 볼보를 사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볼보를 사시겠다면 이 시스템 때문에 인스크립션을 사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정도로 좋아요. 이 정도 시스템, 이 정도 음악적인 쾌락, 청각적인 풍요로움, 이거 느끼려면 메르세데스 벤츠의 버메스터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S클래스에 들어있는. 근데 이 차 지금 7,090만 원이거든요. 심지어 가격을 내렸어요. 게다가 저공해 차여서 그 뭐 남산 1호터널, 3호터널 통행료, 뭐 공영주차장 이런 거 할인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면제도 되고. 이런 여러 가지 혜택을 가지고 있고 가격도 내렸는데 안전장비는 다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 오디오는 더 좋아졌고 공간도 넓어지고 막 이러니까 어떻게 안 팔릴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1월부터 5월까지 벌써 1000대가 넘게 팔렸고 점점 더 판매량이 오르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시장은 좋은 물건이 나오면, 좋은 상품이 나오면 다 자연스럽게 반응을 하게 돼 있는 거죠. 이 오디오 시스템에 대해서는 저희가 S60으로 굉장히 디테일하게 모든 소리를 들려드린 리뷰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 최고의 재즈 칼럼니스트 황덕호 선생님이랑 같이 리뷰를 한 적이 있어요. 그거 꼭 한번 다시 보시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습니다. XC40, 60, 90이 있고 S60 다 오디오 시스템 좋아요. SUV들은 다 기본적으로 소리통이 있기 때문에 소리가 울릴 때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S60의 세팅은 조금 더 쾌활한 쪽에 가까워요. S90의 소리가 너무 궁금했거든요. 근데 역시나 훌륭합니다. 굉장히 훌륭해요. 이거를 제가 몇 곡의 노래를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이거 들려드릴 수가 없으니까 제가 들었던 감상을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늘 듣던 노래고 랜덤 플레이리스트였는데 귀에 꽂힌 노래들이 있어요. 데이브 브루백의 Take 5 퀄텟이죠. 후반부에 나오는 드럼 솔로가 평소랑 다르게 들려요. 드럼 세트가 어디 있는지가 느껴지고, 아이유의 러브 포엠 같은 노래는 대편성에 어울리는 노래, 어떤 공간감이 더 두드러지는 노래, 애초에 그렇게 녹음이 된 노래이기 때문에 재즈 클럽 모드랑 굉장히 잘 어울려요. 콘서트홀 모드는 확실히 콘서트홀, 그러니까 오케스트라 편성에 잘 어울리고요. 헤이즈의 해픈 엔딩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신곡이죠. 듣다 보면 스튜디오 모드가 정말 찰떡같이 붙는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베이스라인, 드럼의 선명함, 그런 것들이 스튜디오 모드에서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사실 스튜디오 모드는 악기 각자의 소리가 제일 건조하게 잘 수음되는 형태, 그런 상태에서 녹음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진짜 잘 살려놨고, 그리고 재즈 클럽 모드, 콘서트홀 모드로 넘어가는 순간 공간이 이 안에 펼쳐지는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았던 순간은 빈 PD가 쇼팽 왈츠를
플레이하고 제가 상석에서 그 노래를 들었을 때 와, 정말 이런 환경이라면 이대로 정말 부산까지 가고 싶다. 바월스 랭킨스랑 볼보는 헤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바월스 랭킨스가 자동차 브랜드랑 협업하는 게 볼보가 처음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정도의 궁합이라면 그건 안 헤어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소비자를 위해서, 그리고 각자의 이익을 위해서라도요. 그 정도로 훌륭한 시스템이고, 인스크립션을 추천드리고 싶을 때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 오레포스 기어봉이죠. 이미 100년이 넘은 회사예요. 이 스웨덴 크리스탈 전문 회사인데요. 제가 아까 재질을 말씀드렸잖아요. 재질을 말씀드릴 때 여러분이 느낄 수 있는 거는 촉감이죠. 또 하나를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온도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는 크롬을 느낄 때의 온도랑 나무를 느낄 때의 온도가 다르단 말이에요. 가죽도 다르고. 근데 이 크리스탈 기어노브에 손을 올려놨을 때의 온도도 달라요. 뭐 어떨 때는 다른 것보다 좀 차가울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좀 더 따뜻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 가지 온도의 베리에이션이 여기에 크리스탈이라는 재질로 모여 있다는 거 되게 흥미롭고요. 그냥 감각적으로 예뻐요. 차에 타는 순간 기어노브 너무 예쁘다, 이런 얘기가 아마 들릴 거예요. 이 오레포스 때문에 인스크립션 사시는 건 좀 너무 이해할 수 있고, 밤에는 또 여기 조명이 들어오기 때문에 더 예쁠 겁니다. 볼보 디테일 너무 훌륭하니까요. 일단 볼보의 B6 엔진이 뭔지에 대해서 일단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B 라인업은요, 마일드 하이브리드라는 뜻이에요. 48V 전기 모터가 들어가 있어서 약 한 13마력 정도의 힘을 보태줘요. 근데 막 그게 그렇게 대단한 힘이 아닌 것 같죠? 13마력이라고 하면. 하지만 달려보면 알 수 있어요. B5랑 B6 라인업이 있는데 B5랑 B6가 꽤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B5는 250마력이고 B6는 300마력이에요. 50마력 차이가 나죠. 달려보면 이 50마력 차이가 엄청나다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그리고 XC60이나 90 B6를 운전을 했을 때도 B5하고는 몸놀림이 전혀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게 참 신기한데, 볼보가 이 힘을 얼마나 잘 쪼개서 쓰는지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B6, B5 마일드 하이브리드 모델에서 제일 먼저 만나볼 수 있는 부드러운 쾌감이 있습니다. 그게 시동을 거는 순간이에요. 처음에 차에 탔을 때 딱 시동을 걸면 그렇게 부드러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원래는 그때 연료 소모가 제일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8V 배터리가 살짝 힘을 보태주면서 최소화하고 제일 부드럽게 효율적으로 시동을 걸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시동이 걸리는 감각이 약간 이런 느낌? 하는 거?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차를 타면서 느꼈을 때 제일 놀라웠던 건 뭐였냐면, 저희가 최근에 테슬라 모델 3, 모델 Y도 시승하고 여러 가지 전기차들도 시승했잖아요. 뭐 타이칸도 타고. 자동차를 만들 때 말입니다, 전기차의 장점들을 여러 가지를 설명하는 기사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진동 소음이 없고 엔진이 돌지 않기 때문에 전기 모터의 장점이 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연기관을 정말 오랫동안 만들어 온 회사들은 내연기관의 단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오랜 세월 동안을 기술 개발로 버텨오고 혁신해오고 이겨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S90에서 느낄 수 있는, 뭐 벤츠 S클래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정도 기함급의 자동차에서 느낄 수 있는 소음, 진동, 그런 거는 정말 정숙한 수준이에요. S90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조용합니다, 이 차. 물론 구름 진동이 있고 밖에서 드는 소음이 있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내연기관이 들어가는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앞에서 엔진이 돌아가는 소리가 납니다. 근데 이 소리가 단점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달릴 때 기본적으로 나는 소리가 있고, 그리고 이 소리가 내 감각을 조금 더 고양시켜주는 의미가 있죠. 그런 맥락에서 지금 내연기관을 사는 것을 고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법으로 내연기관의 생산이 금지가 되고 그래서 전기차밖에 살 게 없어, 그러면 전기차를 사야죠. 집에 충전기 있어, 그럼 사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자동차 사고 싶은데 다 전기차 사는 것 같은데 나만 내연기관 사는 거 좀 그런 거 아닌가? 아닙니다. 그거 좋은 차 사시면 돼요. S90 좋은 차입니다. 그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 인텔리세이프라고 그러죠. 볼보의 안전장비들이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고, 제가 제일 감동받았던 거는 이번에 시승하면서 후측방 경고 시스템이에요. 후진할 때 예를 들어 골목에서 내가 후진해서 나오고 있는데 저쪽에서 혹은 뭐 이쪽에서 뭐가 와, 그러면
경보가 울리는데요. 보통 후진 기어를 넣으면 이 사이드 미러가 아래쪽을 비춰주잖아요. 그거 굉장히 고마운 기능이지만 이게 아래쪽으로 내려갔을 때 뒤에 뭐가 오는지를 보는 게 좀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 후측방 경고 시스템이 그런 불안을 굉장히 잡아줍니다. 제가 실제로 이렇게 후진하고 있을 때 골목 어귀에서 차가 이렇게 들어오고 있었는데 굉장히 멀리서 들어올 때부터 경고음을 내주더라고요. 그런 거는 진짜 좀 마음이 놓이는 부분 중에 하나고, 그리고 차선 유지 보조 장치죠. 그리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이게 두 개가 이제 조합이 되면 차선을 따라서 도로의 흐름에 맞춰서 가는 건데, 볼보가 이 차선을 따라가는 감각은 되게 부드럽고 고급스럽습니다.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정도의 감각으로 이 차를 제어하는 게 느껴지고, 썩 예민하기 때문에 옆에서 다른 차가 차선을 바꾸려고 한다, 그럴 때도 약간 어느 정도까지는 내가 개입하지 않아도 적절할 때 브레이크를 밟아주고, 어쨌든 흐름을 되게 꾸준하게 편안하게 따라가는 감각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게 브랜드의 차이일 거예요. 같은 상황에서 어떤 감각으로 대응하는가. 볼보 같은 경우는 굉장히 편안한 감각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거부감 없이 접할 수 있는 브랜드 중에 하나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편안한 차예요. 조수석 뒤에 앉아 있으면 조수석 자리를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그거를 열어놓을지 닫아놓을지를 요 메인 컨트롤에서 결정할 수 있고요. 이 암레스트 앞에 있는 버튼을 통해서 조수석의 의자 위치와 각도를 조절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앉아서 다리를 뻗고 싶으면 앞으로 쭉 밀고 각 등받이도 앞으로 해서 편안하게 탈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쇼퍼 드리븐에 최적화된 그런 라인업인 거죠, 이 차는. 그래서 뭐 스웨덴 대사님도 타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승차감이겠죠. 이 차는 기본적으로 5m가 넘는 차이기 때문에, 그리고 휠베이스도 3m 9cm, 되게 길어요. 그래서 방지턱을 넘을 때 보면 앞바퀴가 먼저 넘고 그 충격을 수습한 다음에 뒷바퀴가 따라 넘고 다시 수습하는 게 느껴져요. 근데 그게 막 그렇게 첨벙첨벙하는 느낌은 당연히 아닙니다. 되게 고급스럽게 살짝 약간 살랑살랑 넘는 느낌. 바다에서 우리가 요트를 타는데 바다는 잔잔할 수가 없잖아요. 적당한 너울을 넘는 느낌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폭도 넓어요. 1880mm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보면 이 차의 너비가 되게 위풍당당합니다. 그리고 제 휠베이스랑 이 차의 길이가 운전하는 내내 느껴집니다. 가족이랑 같이 이 차를 쉐어하는 건 너무 행복할 것 같고요. 그리고 내가 회사의 대표야, 조금 성공했어, 기분 좀 내고 싶어, 그럴 때 근데 S클래스는 너무한 것 같아, 그럴 때 한번 S90 고려해 보시는 거 너무 좋은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매력이 있는 차고요. 본인의 취향을 확실히 드러낼 수 있는 차고, 북유럽 감성이라는 거는 사실 질릴 틈이 없습니다, 여러분. 애초에 질리지 않게 설계된 인테리어, 익스테리어 언어예요. 이 나무 가죽 이런 거 보시면 아마 그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멀리 보고 오래 탈 수 있는 좋은 차를 지금 찾고 있다. 나는 SUV보다는 세단이 좀 더 좋을 것 같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SUV는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진 자동차들을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게 보면 세단이 오히려 더 그런 목적에 맞는 차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어떤 특별한 기분을 느끼고 싶을 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싶을 때, 그럴 때 선택하는 게 바로 세단인 것 같은데요. S90도 어떻게 보면 이 차가 가지고 있는 성격, 매력, 취향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지향점, 어떤 취향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굉장히 베스트 옵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곧 다른 시승기, 다른 컨텐츠로 머지않은 시일 내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간이 소중한 우리를 위한 취향 공동체, 더파크 정우성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